체코 정부가 현지 시간 7일 프라하에서 한국 수력원자력과 원자력 발전소 2개 건설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한국 원전 기술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5-6호기를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예산만 우리 돈 26조 200억 원 규모입니다. 본 계약 체결은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지 9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한수원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이 힘을 합친 팀 코리아의 쾌거입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많은 유럽 대륙에서 처음 진출하며 향후 원전 수출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검토 중인 테멜린 원전 2기 건설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은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 오늘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던 한 체코 기술자의 이야기를 통해 수치와 계약 너머에 있는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저는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근처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기술자 마르틴입니다. 이곳은 제게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증기를 보며 자란 아이들은 모두 원전을 동경했죠. 아버지는 30년 넘게 두코바니 발전소에서 근무하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 시이지 산하 발전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거대한 냉각탑은 우리 마을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말 체코 정부가 새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우리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 건설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였으니까요. 마르틴, 새 프로젝트면 내 자리도 더 안정될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기대감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누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될까? 프랑스 전력공사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수력원자력. 여러 국가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우리는 유럽 기술에 익숙했기에 동양의 나라. 한국은 솔직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 거기서 원전도 만들어? 직장 동료 페트르의 농담에 다들 웃었습니다. 저 역시 반신반의했죠. 삼성과 현대는 알지만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체코인들에게 미지의 영역이었으니까요. 최종 입찰이 다가올수록 우리 마을은 둘로 나뉘었어요. 대부분은 프랑스 EDF의 기술을 지지했고 일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호했습니다. 한국은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죠. 한국이 뭘 알겠어? 자동차나 전자제품은 몰라도 원전은 아니지. 동료들조차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체르노빌 사고를 기억하는 나라에서 안전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낯선 나라의 기술을 믿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CEG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틴 씨, 한국에서 온 기술진과의 비공개 기술 세미나에 참석해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의아했어요. 왜 하필 저인지, 왜 한국 기술진인지. 하지만 이 세미나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프라하행 기차를 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코바니의 냉각탑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죠.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기술을 보여줄까? 프라하의 CEG 본사는 항상 제게 위압감을 주는 공간이었어요. 높은 천장과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장 차림의 임원들 사이에서 저는 시골에서 온 기술자에 불과했으니까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여러 명의 동양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틴 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시작해 유창한 영어로 바꾸며 인사한 사람은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의 황주호 사장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그는 거창한 프레젠테이션이나 화려한 홍보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간결한 자료와 진정성 있는 목소리만 있었죠. 마르틴 씨, 저희가 보여드릴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황주호 사장은 설계도와 수치를 넘어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이후 0명의 사망자, 철저한 사후관리, 현지 기술 이전 계획.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의 눈빛을 살폈죠. 거기엔 자신감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원전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준비했죠. 실패는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황주호 사장은 제게 직접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르틴 씨의 의견이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체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진지하게 묻는 사람 앞에서 저는 모든 의문과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걱정도 솔직히 말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황주호 사장은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그 문제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 합의에 이르렀고 지금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정직함이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어요. 프라하에서 두코바니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진짜 가능할지도? 세미나 이후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마르틴, 넌 속은 거야? 그들이 보여준 건 다 준비된 거잖아. 페트르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체코 정치권은 여전히 프랑스와 미국 쪽에 더 기울어 있었고 일간지들은 연일 아시아 기술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한국 기술이 과연 안정적인가? 우리는 체코 정부가 과연 이 모험을 선택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전력공사는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었죠. 이런 복잡한 상황은 결정을 더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이미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이 모인 팀 코리아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이런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죠. CEG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기술진들은 한국 원전의 설계에 관심을 보였지만 경영진은 여전히 유럽 기술을 선호하는 듯했어요. 어느 날 부서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르틴, 요즘 자네가 한국 원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고 들었네. 왜지? 질문은 단순했지만 함의는 복잡했어요. 마치 제가 편향되어 있다는 암시가 담긴 듯했죠. 저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부서장님, 저는 기술자입니다. 수치와 데이터를 보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 이면의 철학과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부서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기억해, 마르틴. 우리의 결정은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신중해야 해. 그 말이 제 마음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정말 제가 옳은 걸까? 그저 낯선 문화에 매료된 건 아닐까? 밤새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CEG 내부 평가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번역해 상부에 제출하기로 한 거죠. 이건 제 일상 업무를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밤을 새워가며 저는 한국 원전의 안정성과 기술력, 무엇보다 진심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치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르틴, 자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동료 야나의 말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찰을 넘어서 우리 마을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였으니까요. 보고서를 완성한 날, 저는 부서장에게 직접 전달했어요. 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자네 업무가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바를 전하고 싶었어요. 부서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보고서를 받아들었죠. 검토해보겠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입찰 결정일은 다가오고 있었고 여론은 여전히 프랑스와 미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묻혀버린 걸까요? 허무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CEG 인트라넷에 새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두코바니 오유코기 원전 건설 최종 평가에 참여할 기술진 명단. 그리고 그 목록 맨 위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2025년 4월의 어느 아침 모든 게 변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발표했죠. 체코는 한국 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오유코기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한다. 장소는 프라하, 5월 7일. 발표를 듣는 순간 발전소 내부가 술렁였어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한국이라니? 페트르는 창밖을 응시했어요. 그러나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유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옳은 결정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부서장이 저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워 보였죠. 마르틴, 자네 보고서가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네.
CEG 고위 경영진이 정부에 자네 의견을 직접 전달했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 작은 노력이 국가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니요. 부서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식 참석자로 자네 이름이 올라왔네. 5월 7일 프라하 시청. 약 26조 원 규모의 역사적인 계약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체코의 미래를 바꿀 결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원전의 미래를 걱정하던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르틴, 네가 자랑스럽구나.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5월 7일 프라하 시청 앞.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내부에는 각국 대사들과 에너지 기업 임원들,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술자일 뿐인데 이런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체코 총리와 한국 장관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약 70억 유로 규모의 계약,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체코와 한국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 원전의 유럽 첫 진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가운데 저는 그저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새로운 원전 수출,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된 것이죠. 리셉션이 시작됐고 저는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르틴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황주호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체코의 미래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었어요. 프랑스나 미국의 기술력도 뛰어났지만 한국은 그들의 기술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전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무언가로 보여준 거죠.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솔직한 마음을 물었어요. 황주호 사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이건 체코와 한국의 협력이니까요.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모두가 하나된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이건 한국이 체코에 무언가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계약식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두코바니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마을에 도착했고 새로운 사무실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색함이 있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이제 저는 CEG와 한수원의 협력 TF에 속해 기술 교류를 이어가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들이 싸온 김밥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체코 맥주를 소개했고 그들은 저에게 소주를 가르쳐 줬어요. 업무를 넘어선 우정이 쌓이고 있었죠. 어제는 처음으로 한국 엔지니어 박지성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준비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원전에 대한 이야기보다 가족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지성의 어린 아들이 저에게 체코어를 물었고 저는 그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도브리 대난녕하세요. 아이의 서툰 발음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 저는 두코바니 냉각탑을 바라보며 출근했어요. 여전히 같은 풍경이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낯설던 나라, 이제는 우리의 동반자가 된 나라. 한국과 체코, 그리고 우리의 미래. 더 놀라운 건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체코가 선택한 기술이 어떤지 보자라는 태도로 말이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늘면서 체코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체코 테멜린 원전 건설도 한국과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계약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이 뭘 알겠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자라고 말하죠.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우유코기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변화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건 단순한 원전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국 동료들과 함께 설계도를 검토하며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미래가 바뀌었다. 오늘 우리는 체코 기술자 마르틴의 시선으로 한국과 체코의 역사적인 원전 협력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계약은 단순한 경제적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함께한 팀 코리아의 이번 성과는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룬 쾌거로 유럽 시장에 첫 진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기술과 경제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르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체코 테멜린 원전 건설과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이어질 한국 원전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